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지지, 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라고 하는 이 기호는요, 지지가 모두 12개가 있는데 그게 6개씩 양의 구간과 음의 구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는 양의 구간의 마지막 기호가 되는 건데요. 자형을 먼저 살펴보면 이 몸을 틀고 있는 모양에서 연유한 이제 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뱀의 모양에서 연유한 이제 글자이다. 자의를 살펴보면요, 뱀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뱀이다. 재미난 거는 이 사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천간의 기라고 하는 글자와 굉장히 좀 유사한 걸 알 수 있는데, 그 기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몸, 자기를 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글자의 뜻 속에는 태아, 즉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설문해자에서는 이미 다하다라는 뜻이다. 사월은 양기가 다 나왔고 음기는 모두 숨어 있기에 만물이 밖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무늬이다. 그래서 사는 뱀 모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애자평에는요, 사는 기, 임이란 말이다. 양기가 이미 펼쳐져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방금 이 사라고 하는 기호가 몸기와 같은 글자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사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태의 그런 동물로 뱀을 비유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의 그 음양 오행과 운동성을 통해서 이제 그 뜻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지에 있는 기호 중에서 양의 구간에 있는 마지막 기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양의 구간에 있는 거고요. 공간적으로는 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에서 살펴보았던 음양의 체와 용이라고 하는 변화가 이 사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는 기본적으로 음양의 체는 음입니다. 그런데 용은 양으로 쓰입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가 됩니다. 항상 시작하는 글자는 뭐라고 그랬죠?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는 이 체는 음이지만 용은 양이 되는 거고요. 오행은 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양화가 된다. 천간에 있는 이 양화인 병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화의 운동성을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까지 모두 5개의 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에서 일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양과 음의 배열이 바로 일양 오음, 이양 사음, 삼양 삼음, 그리고 사양 이음, 오양 일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사화라고 하는 것은요, 육양이 됩니다. 육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를 육양지처, 즉 육양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양의 운동의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사의 단계에 가면요, 음이 그 모습을 모두 감추게 되고 양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물극필반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물이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양은 음이다. 그리고 노음은 양이다.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노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완전히 이제 늙었다, 다 했다, 그러면 음이 된다. 그리고 노음, 음이 완전히 다 했다, 그러면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음양을 공부할 때 음양은 서로 교대를 한다고 그랬죠. 양이 발전하다가 음이 되고 또 음이 발전하다가 양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승하는 양의 운동이 극에 달해서 음의 운동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바로 그것이 사화의 운동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절로 얘기하면요, 사화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의 계절을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전의 운동이었던 봄의 운동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다음 계절인 가을을 준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 계절인 여름을 시작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행의 이제 상생과 상극의 운동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화는 이 체는 음이지만 용은 양입니다. 이런 걸 음체양용이라고 하는데요, 음체양용의 이제 양화이기 때문에 화기가 맹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는요, 화생토라고 하는 토를 생하는 운동을 잘하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화는 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지지의 지장간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화의 좀 시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화는 여름을 시작하는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계절로는 초여름이 되는 거고요.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들이 화려하게 만발하는 열정적이고 번영하는 계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루의 시간으로 얘기하면요.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요. 가장 밝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 방금 전에 이 사화의 운동성을 얘기하면서 음이 하나도 없는 모두 양으로만 이루어진 기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밝은 시간이 바로 이 사시가 되는 겁니다. 가장 밝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측면에서 사회성, 어떤 공공성이 굉장히 좀 강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밝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19살부터 24살까지 청년기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가장 왕성한 활동력과 열정과 화려함을 갖고 있는 의욕과 힘이 넘치는, 하지만 아직은 서툰 그런 청년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사화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향으로 얘기하면요, 사화는 남동쪽을 얘기합니다. 화는 기본적으로 남쪽을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동쪽의 기운이 있는 남동쪽이 사화의 이제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색깔로는 선홍색이다. 숫자로는 7이 됩니다. 사화의 물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화는 천간의 양화인 병화와 같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양화가 되는 거죠. 즉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물로는 해, 빛, 화산과 같은 큰 불, 뭐 이런 것들이 사화의 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공물로는 뭐 네온사인이나 용광로, 그리고 에너지, 전기, 레이저 같이 굉장히 화려하고 뭐 강한 어떤 이 빛이나 뭐 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상징으로는 이런 빛을 주로 사용하는 이제 영화라든지 화려함을 상징하는 예술, 뭐 그리고 언론, 권력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전의 물상을 살펴보면요, 이 삼명통해에서 이 사화는 대역이다, 커다란 역이다, 사에 이어서 오가 있기에 말이 쉬는 큰 역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다. 앞서 사화의 운동성을 설명드리면서 이게 양으로만 이루어진 기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밝은 개방성과 공공성이 극에 이르는 그런 이제 기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람들과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역으로 비유한 거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물로는 사는 뱀입니다. 연해자평에는 어떻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냐면 뱀은 혀가 둘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음이다. 양이 일어나 움직이는 것으로 뱀의 모양이라 뱀을 짝지었다. 뱀은 변화의 동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뱀의 혀는요,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재미난 특징이기도 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속성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혀를 가볍게 놀리고 다리는 없으나 꾸불꾸불 잘 달리고 소리 없이 음식을 먹는다. 여름과 가을의 기운이 강하고 성결을 오래하며 둥글게 감고 잠을 잔다 라고 이렇게 고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혀라고 하는 문제와 굉장히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말이죠. 혀와 이제 연관된 사람의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말을 잘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서 사시는 개방된 시간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즉 숨김없이 말을 한다는 거죠. 설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제왕의 이제 근원이라고 하는 고전의 이제 말도 있듯이 말을 너무 잘하고 숨김없이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구설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화의 어떤 이 기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당사주에는 이 그 사화를 천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건요, 학문할 때의 그 문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총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기질, 뭔가 좀 통찰하는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기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심리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당당하고 화려하게 행동하고요,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리가 분명하고 좀 직설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을 보면요, 뱀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먹이를 딱 정하면 아주 빠르고 이게 좀 속도 있게 먹이를 장악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굉장히 빠르고 멀리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소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총명하고 뭐 열정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실증을 잘 느끼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밝아서 지나치게 개방적이어서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화의 심리를 키워드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열정형이다. 한번 목표를 잡으면 굉장히 빠르고 아주 일관되게 움직이는 역동성,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형이다. 공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투명성 또 권력 지향성을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직설형이다. 뿐만 아니라 맹렬한 이 불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상징하는 이 예술형, 학문형이다. 사화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지의 그룹 중에서 계절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들, 역마의 그룹에 속하는 기호가 됩니다. 임목이라고 하는 봄의 계절을 시작하는 기호, 그리고 오늘 사화라고 하는 여름의 계절을 시작하는 이 두 개의 기호들을 살펴봤죠. 역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타고 움직인다. 말을 타고 움직이면 어때요? 빠르죠? 어떤 활동성이 있는 거죠?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이게 역마에 속하는 기온들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지의 양의 구간에 있는 마지막 6번째 기호 사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음의 구간에 있는 오화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